금리 물가 환율 2025년 12월 현재 시점 분석 2025년 한 해 동안 경제를 움직인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였습니다. 금리, 물가, 그리고 환율.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이 세 지표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며 한국 경제에 복잡한 영향을 준 해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거치며 이 세 지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2026년을 앞둔 지금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금리 흐름, 기대와 현실의 괴리. 2025년 초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첫 인하 3.5%, 3.25%를 시작으로 2025년에도 단계적 인하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 금리 인하 경로 1월 3.00% 동결, 2월 2.75%로 인하, 5월 2.50%로 추가 인하, 7월 이후 2.50% 동결 유지.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빠른 인하 속도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며 4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금리는 내려왔지만 체감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금리 인하가 멈췄나?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2025년 상반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졌습니다. 둘째, 환율 불안정성. 원달러 환율이 11월 기준 1,470원대까지 상승하며 16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셋째, 물가 재상승 압력.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한국은행 목표치 2%를 3개월 연속 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신중한 완화를 선택했고 7월 이후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CUT 4금리가 시장에 미친 영향. 금리 2.50%는 과거 3.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부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부 은행에서 4%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DSR 규제 강화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투자 위축.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11호 대책 이후 금리보다는 규제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금리 동결이 시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렸지만 멈췄고 시장은 추가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물가 목표 근처를 맴돌다 2025년 물가는 한국은행 목표치 2% 근처를 오르내렸습니다. 2025년 물가 추이 1월 전년 대비 2.3%, 3월 2.0%, 8월 1.7% 연중 최저, 10월 2.4% 연중 최고.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 압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월 물가가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고민을 더했습니다. 체감 물가는 왜 여전히 높은가? 물가지수가 2%대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원인 분석. 식료품 가격 급등. 10월 기준 식료품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했고 지난 5년간 누적으로는 27% 급등했습니다. 환율 영향.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1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 올라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외식비, 미용비 등 서비스 물가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물가 지수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금리와 물가의 딜레마. 한국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과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물가는 안정되지만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집니다. 2025년 한국은행은 이 딜레마 속에서 금리 2.50% 고정을 선택했고 2026년에도 이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환율 2025년 최대 변수였다. 2025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었습니다. 2025년 환율 추이 연초 1,300원대 초반, 상반기 비교적 안정, 3분기 이후 급등 시작, 10일에서 12월 1,470원대 도달, 원달러 환율이 1년 새에 170원 가까이 오르며 16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2025년 4분기에만 원화가 달러 대비 약 5% 하락했다는 의미로 수입 물가 상승과 금리 정책 제약이라는 이중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환율이 폭등한 이유. 환율 급등의 원인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외 요인, 미국 금리 동결 지속,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불확실성, 글로벌 달러 강세. 대내 요인,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정치 불확실성 탄핵 전국.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보유를 늘리면서 지속적인 자본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12월 들어 기획재정부 내 환율 안정 TF를 가동하고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등을 통해 환율 관리에 나섰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환율 금리 물가의 악순환. 2025년 하반기 세 지표는 악순환 구조를 보였습니다. 1단계 환율 상승, 수입 물가 상승, 2단계 물가 재상승, 금리 인하 어려움, 3단계 금리 동결, 경기 회복 지연, 4단계 경기 불안, 외국인 투자 감소 환율 추가 상승. 이 악순환 속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2026년을 향한 변화 가능성. 2026년을 앞두고 세 지표의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낙관 시나리오, 미국 금리 인하 재개, 환율 안정화,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하 여력 확보, 경기 회복세 전환. 비관 시나리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환율 추가 상승, 물가 재상승 압력 지속, 금리 동결 장기화, 경기 침체 심화.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0.9%에서 1.0%로, 2026년 전망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지표가 주는 통합 메시지. 금리, 물가, 환율을 함께 보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보입니다. 2025년은 조정의 해였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없었지만 세 지표 모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금리는 2.50%에서 멈췄고 물가는 2%를 오가며 안정을 찾았고 환율은 1,470원대에서 새로운 평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균형이 깨질 것인가 아니면 유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신호.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 2026년 12월 금리 결정이 안의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 추가 인하 BS 동결 연장. 둘째, 환율 1,500원 돌파 여부. 1,500원을 넘으면
정부 개입이 본격화되고 통화 정책도 제약받을 것입니다. 셋째,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금리 방향이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입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자세. 2025년은 금리 물가환율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찾던 한 해였습니다. 불안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극단을 피하고 안정을 찾으려는 흐름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2026년 전망. 세 지표 모두 2025년보다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속도는 여전히 느릴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완만한 개선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변동금리 대출자,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계획.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 환율 변동성 대비 저축 투자 물가 2% 시대를 전제로 한 실질 수익률 계산. 경제 지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25년 주요 경제 지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분석 콘텐츠입니다.